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효진아, 넌 오늘 상훈이랑 약속 없어? 맨날 뻔질나게 나가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왼종일 집에 있는 거야? 혹시 다투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어제부터 상훈 씨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길래 혹시 옮기면 안 되니까 이번 주는 각자 집에서 쉬자고 했어.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할 줄 아나 보네. 라며 엄마가 약간은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놓치지 않고 언니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야? 그런 생각은 할 줄 아나 보네라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왠지 네가 상훈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서 해본 소리야. 내가 상훈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니? 사람이 영 정도 없어 보이고 싹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사실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라며 엄마가 말을 멈춘 채 언니 눈치를 살폈어요. 그 모습에 언니가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아니, 네 큰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윤희 남자친구는 그렇게나 싹싹하다잖니. 며칠 전에도 네 큰엄마 생신 때 와서 같이 식사했다는데 네 큰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연습까지 해와서는 노래방에서 아주 신나게 불렀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 엄마, 큰엄마가 원래 좀 부풀려서 말하기로 유명하잖아. 아마도 또 부풀려서 말했을걸? 아니야. 네 큰엄마가 영상까지 보여줘서 봤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더라니까. 순간 엄마 얼굴에 부러운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사촌언니 남자친구는 성격도 좋고 싹싹해 보이는 반면 언니 남자친구는 무뚝뚝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을 안 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니 남친과 몇 번 식사를 했지만 묵묵히 식사만 할 뿐 원체 말수가 적었고 하물며 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도 역시나 엄마가 부러운 듯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촌언니 남자친구 칭찬을 했어요. 그 모습에 언니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는데요. 엄마는 별것도 아닌 거에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 차별이 아니라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사윗감으로는 윤희 남자친구처럼 싹싹한 사람이 딱 좋긴 하지. 엄마, 사람 성향이 다 다른 건데 꼭 그렇게 비교를 해야겠어? 잔뜩 부화가 난 표정으로 언니가 대묻자 엄마가 급히 사과했어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뭘 화까지 내고 그래.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할머니 생신이잖아. 네 큰엄마 말이 그때 윤희 남자친구도 오기로 했다면서 상훈이도 초대할 거냐고 묻더라고. 그렇네. 조금 있으면 할머니 생신이었지? 언니가 중얼거리듯 대묻자 엄마가 큰엄마와의 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엄마 말에 따르면 며칠 전 큰엄마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큰엄마를 만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 나가보니 역시나 큰엄마가 쉴 새 없이 예비사위 자랑을 했답니다. 어제가 내 생일이었잖아. 그날 예비사위도 왔는데 사람이 어찌나 싹싹한지 눈치도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니까. 내 생일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연습해왔다면서 노래방에서 춤까지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어찌나 잘하던지 내가 완전 감동받았잖아. 내가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보여줄게. 라며 큰엄마가 신나서 자랑을 하는 바람에 엄마도 영상을 봤다는데요. 큰엄마 말대로 큰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촌언니 남친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네요.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던지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답니다. 그렇네요. 이 노래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노래인데 딱 보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지. 우리 사이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지 뭐야. 거기다 여기 끝부분이 하이라이트라니까. 라며 큰엄마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영상을 가리켰다는데요. 잠시 후 사촌언니 남친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는 숨겨뒀던 커다란 꽃다발을 큰엄마에게 건넸다네요. 순간 영상을 보던 큰엄마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봐봐, 난 살면서 이런 꽃다발은 처음 받아봤잖아. 거기다 비싼 목걸이까지 선물 받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지 뭐. 라며 큰엄마가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까지 자랑을 했답니다. 물론 엄마가 부러운 듯 감탄사를 연발하며 큰엄마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는데요. 곧 큰엄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묻더랍니다. 효진이 남자친구는 어때? 효진이 남자친구는 막 싹싹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말수가 적어도 너무 적어서 가끔 보면 답답해요. 엄마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기다렸다는 듯이 큰엄마가 말했다네요. 예전에야 말 많은 남자가 별로라고 했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 요즘은 남자들도 싹싹하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야 한다니까. 혹시 효진이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래?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남자가 너무 무뚝뚝하면 사는 내내 답답할 텐데 굳이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런데? 인물은 어때?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어? 잠깐만요. 저번에 보내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라며 엄마가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사진을 큰엄마에게 보여줬다는데요. 사진을 보던 큰엄마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네요. 딱 보니 인물도 별로인 것 같구만. 아까 우리 사위 인물 봤겠지만 난 처음에는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윤희도 워낙 인물이 좋다 보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선남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근데 동서 예비 사위감은 인물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효진이가 많이 아깝네. 큰엄마가 안타깝다는 듯이 엄마를 바라봤던 모양인데요. 큰엄마 말에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기에 엄마가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큰엄마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다시 말을 했다네요. 동서, 조금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잖아. 사실 그때 우리 사이도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동서도 효진이 남자친구 오라고 해보던지.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어머님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머님 생신 때요? 글쎄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효진이 남자친구는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말수도 적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오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동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봐도 효진이 남자친구가 효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 효진이 말로는 효진이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는 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 원래 남자라는 인간은 말이야. 연애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엄청 잘하잖아. 그렇게 결혼해도 살다 보면 산다 못 산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그런 반응이라면 나중에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 우리 사이는 말이야. 내가 그날 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님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묻더라니까. 그래놓고는 뭔가 이벤트를 준비해야겠다고 신나 있더라니까. 우리 딸이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월척을 잡아왔다니까. 큰엄마가 큰 소리로 웃는 바람에 주변에서 힐끔 쳐다봤지만 큰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네요.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큰엄마가 많이 부러웠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엄마가 결심을 한 듯 언니에게 물었어요. 효진아, 상훈이도 오라고 하면 불편해하겠지? 글쎄,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 막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입장 바꿔서 상훈 씨는 할머님 생신 때 나를 불렀다고 생각해봐. 나도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해. 엄마가 처음으로 부탁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요즘 네 큰엄마가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나도 약 올라서 그래. 그냥 상훈이한테 한 번만 물어봐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는 엄마 말에 언니가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니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언니가 식탁에 다시 앉는 모습에 엄마가 실망한 얼굴로 물었어요. 왜? 싫다고 해? 하긴 뭐, 난 기대도 안 하긴 했어. 좀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한데 알았대. 뭐? 알았대? 그럼 온다는 말이야? 온다고 했어. 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지만 엄마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한 뒤 언니 방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제가 물었어요. 언니,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오고 싶겠어? 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난 오히려 좀 걱정이 되거든. 걱정? 무슨 걱정?
아니, 윤희 언니 남자친구도 온다고 했잖아. 근데 성격도 엄청 밝고 그렇다는데 괜히 상훈이 오빠랑 비교될까 싶어서 그렇지. 상훈 씨 성격 원래 그런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언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날 엄마가 실망할까 봐 그렇지. 보나마나 큰엄마가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럼 그날 엄마 기분도 엄청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언니 또한 남자친구와 성격이 비슷했기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 생신날이 되었고 할머니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역시나 사촌 언니 남자친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친척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금세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언니 남자친구인 상훈이 오빠는 입을 꾹 다물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친척들 모두 사촌 언니 남자친구 성격이 좋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곧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 사위와 수다를 떨던 큰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사이 성격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얼마 전엔 제 생일이라고 이 목걸이도 선물해줬다니까요. 어때요? 예쁘죠? 그래, 예쁘구나. 오늘도 어머님 생신 선물로 우리 사이가 비싼 한우를 사왔지 뭐예요. 어머님도 우리 사이가 마음에 드시죠? 그래. 근데 너무 비싼 걸 사온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우리 사이가 원래 통이 크다니까요. 라며 큰엄마가 요란스럽게 웃다가는 소근거리듯 우리 언니 남자친구를 거론했어요. 어머님, 근데 효진이 남자친구는 말도 별로 없고 참 멋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마련인데 효진이는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동서한테 말려보라고까지 했는데 동서도 듣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선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도 큰엄마의 뒷담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큰엄마는 할머니 표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결혼해봐요. 얼마나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이처럼 재미있고 유쾌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미도 하루 이틀이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참 진중해 보이고 좋구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사람은 말이다.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니까 자리에 맞게 진중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라며 잠시 후 할머니께서 언니 남자친구 옆으로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바쁠 텐데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할머님,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쑥스러운 듯 입을 떼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온 거야? 난 살다 살다 이렇게 풍성한 한가는 처음 받아봤어. 사실 효진이 할머님 생신이라 제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께서 한가 가지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께서 거기 한가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랬구만. 어쩐지 내가 몇 개 집어먹어봤는데 내 입맛에도 딱 맞더라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선물이야. 라며 할머니께서 언니 남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던 엄마에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역시 우리 효진이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야. 예? 효진이가 눈이 높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혹시 윤희를 효진이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큰엄마가 화들짝 놀란 채 물었지만 할머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엄마에게 다시 말했어요. 예전부터 효진이가 아주 야물딱지더니만 어디서 보물을 잘도 찾아왔어. 사람이 참 바르고 보통 괜찮은 게 아니야. 정말요? 어머님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말도 없고 낯도 많이 가리고 해서 걱정이 됐거든요. 아주 잘 자랐구만. 걱정될 게 뭐가 있어. 우리 효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가 효진이를 그렇게 예뻐했던 거 아니겠니? 지금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네 시아버지도 참 좋아했을 거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까지 입에 올렸는데요. 할머니는 언니 남자친구가 그만큼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에 빈정이 상한 듯 큰엄마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우리 윤희 남자친구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희 남자친구가 훨씬 나아 보이는구만. 어머님 내 효준이 남자친구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른 거 아니겠냐. 난 효진이 남자친구처럼 진중한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 것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라. 윤희 남자친구도 성격이 활발해서 좋긴 하지. 할머니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할머니 말에 불만이 많은 듯 큰엄마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엄마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입을 뗐어요. 오늘 내내 할머니께서 상훈이 칭찬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참 신기하지 않니? 그러게, 난 윤희 언니 남자친구를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이긴 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어찌나 신기했는지 모른다니까. 할머니께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편이잖아. 그러니까 상훈이 오빠도 좋은 사람인 게 확실한 거네. 근데 윤희 언니 남자친구 얘기는 많이 꺼리시는 것 같던데 혹시 별로여서 그런 건가? 글쎄 말이야. 내가 보니 네 할머니는 윤희 남자친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더라고. 난 사람 괜찮아 보이던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젓고 있었는데요. 엄마 말처럼 할머니는 사촌 언니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촌 언니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도 유명 호텔에서 화려하게 하고 이벤트도 많이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엄마가 감탄을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스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꽃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니? 그러게요. 1,000만 원은 넘게 들어갔을 것 같네요. 뭐? 1,0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 할머니가 놀란 채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결혼식 하더라고요. 효진이도 예식장 알아보고 다녀서 얼추 말해본 것뿐인데 아무래도 이 정도 꽃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긴 했을 거예요. 그럼 효진이도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할 생각인 거야? 아니죠. 우리 효진이랑 상훈이는 알뜰한 성격이라 이런 곳에 돈 쓰는 거 질색을 하는걸요. 그냥 알아보고 다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꽤 들어갔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잠깐 결혼식만 할 건데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난리야. 라미 할머니가 걱정스레 중얼거렸지만 큰엄마는 그저 싱글벙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큰엄마가 친척들을 다 불러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형님, 결혼식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뭘 식당 예약까지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사이가 미리 예약해 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 오늘 같은 잔칫날에 다 같이 즐기면 좋잖아. 형님 사위는 돈이 진짜 많은가 보네요. 그럼 우리 사이가 말이야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도 사윗감 다시 생각해봐. 내가 보니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돈 없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라며 엄마 속을 잇는 대로 긁어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와서 제가 엄마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냐니? 뭐가 괜찮냐는 거야? 아니, 아까 보니까 큰엄마가 엄청 자랑을 하는 것 같길래 엄마 속상했나 물어보는 거잖아. 속상할 게 뭐가 있어. 형편대로 하는 거지. 평소 같았으면 부럽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한 거야, 뭐야? 제가 궁금한 듯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결혼해서 잘만 살면 되지. 결혼식 화려하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평소와는 다르게 엄마 모습은
그저 평온해 보였는데요. 아마도 할머니께서 언니 남친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자 엄마도 거칠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언니와 형부 결혼식 날이 다가왔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식장도 가성비를 따져가며 간소하게 했고 그 돈을 아껴서 직구하는데 보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언니가 엄마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거든요. 엄마, 저번에도 말했지만 윤희 언니 결혼식장이랑 많이 다르니까 알고 있어. 알았다니까 몇 번이나 말하고 그래. 혹시 결혼식 날 엄마가 충격받을까봐 그렇지. 하필이면 윤희 언니가 너무 화려하게 해서 비교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렇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 찢어진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윤희 결혼식 때는 꽃감만 해도 어마어마해 보이던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근데 우리 엄마가 뭔가 많이 변한 것 같네. 변하긴 뭐가 변해. 결혼해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라며 엄마가 언니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언니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들어서던 큰엄마가 실망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좀 좋은 곳으로 하지 그랬어. 형편 따라서 하는 거죠 뭐. 우리한테는 여기도 과분한걸요. 동서, 그렇게 내가 뭘 했어. 돈 많은 사윗감으로 잘 골라서 결혼시키라고 했잖아. 큰엄마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큰엄마를 나무랐습니다. 넌 그 입을 가만 놔두질 못해서 문제야. 여기도 좋기만 하구만. 뭐가 어떻다고 난리야 난리가. 좋은 날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기만 해봐. 알았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말한 것뿐이에요. 큰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급히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할머니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둘째야, 너도 알다시피 첫째가 원래 말을 좀 막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난 여기 예식장이 깔끔하니 더 마음에 드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여기 음식 맛있다고 하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엄마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언니와 형부가 예식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꼼꼼히 확인했다고 들었으니까요. 그 뒤 언니와 형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형부가 부모님께 꽤 고가의 선물을 드렸는데요.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돈도 없을 텐데 이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장인 장모님께서 효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 선물도 작은걸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래 말만이라도 고맙네. 근데 우리 이서방이 원래 말을 이렇게 잘했던가? 너무나도 달라진 형부 모습에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언니와 형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형부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 두 분 다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야.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형부 표정 자체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 채 잊고 지냈는데요. 얼마 뒤 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언니와 상의를 했어요. 언니, 엄마 생신이 평일인데 엄마가 그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 알았어. 그럼 내가 식당 예약할게. 언니 바쁠 텐데 그냥 내가 알아보고 예약할게. 아니야. 네 형부가 벌써부터 최고급 식당으로 알아본다고 난리도 아니야. 형부가? 형부 원래 그런 거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니잖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나한테 잘하더라고. 그래? 진짜 신기하네.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언니 말대로 결혼 후 형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욱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신 당일 엄마에게 문자가 와서 봤더니 엄마가 꽃바구니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꽃 배달 보낸 거야?
네 아빠가 참도 이런 큰 꽃바구니를 보냈겠다. 그럼 누가 보낸 거야? 형부가 보낸 건 아닐 테고 언니가 보낸 건가? 네 아빠를 그대로 빼닮은 네 언니도 절대 이런 거 안 보내지. 그럼 형부가 보냈단 말이야? 맞아. 우리 하나뿐인 사이가 내 생일이라고 보낸 거 있지. 너랑 아빠 출근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꽃 배달이 온 거 있지. 꼭 아침 일찍 배달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다잖니. 꽃을 받아드는데 세상 시름이 다 잊혀지더라니까. 형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신기하네. 내 말이 그 말이야. 거기다가 손편지까지 썼더라니까. 뭐? 손편지? 말도 마. 오늘이 생신인데 주말에 봐야 해서 우선 꽃배달을 보냈다고 하면서 글도 아주 구구절절 잘 썼더라니까. 우리 이서방이 이런 이벤트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꽃 봤지? 꽃바구니도 아주 어마어마하다니까. 온 집안에 꽃향기가 가득해. 라며 엄마가 쉴 새 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꽃바구니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세심하게 잘 고른 모양으로 엄마가 좋아하는 장미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됐고 형부가 예약한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걱정스레 형부에게 물었어요. 이서방,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 뭐하러 이런 비싼 곳으로 왔어? 장모님 생신인데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죠. 저 돈 많이 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어쩜 말도 이렇게나 잘할까나. 엄마가 한바구음을 짓다가는 형부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서방, 내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말이야.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저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하기 전이랑 너무나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엄마 질문에 형부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 그렇잖아도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 뭔데? 뭐라고 했는데 그래? 라는 엄마 질문에 언니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언니 말에 따르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형부였지만 결혼 후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더랍니다. 결혼 전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더 많이 보였던지라 어느 날은 언니가 궁금한 듯 물었다네요. 여보, 당신 성격이 무뚝뚝하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 설마 이중인격자 그런 거였던 거야? 이중인격자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 입장에선 당신이 너무나 갑자기 변한 것 같으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혼 전에는 아직 내 거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완벽한 내 거니까 내가 많이 많이 아껴줘야 하는 거잖아. 내가 평생 아껴줄 테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형부가 주먹까지 움켜쥔 채 세상에 선포하듯 말을 했다네요. 언니 말을 듣던 엄마가 감동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세상에나 너무나 멋진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니까 잘해준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한테도 잘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거네. 엄마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형부를 바라보자 형부가 자연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내 장모님, 내 장인어른, 내 가족이니까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보니 우리 사이가 참 멋진 사람이었네. 그럼 자네 말이 100번 1000번 맞지. 앞으로 나도 내 사위한테 무조건 잘해야겠네. 엄마가 소리까지 내서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형부는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집은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요. 친구가 미리 찾아봤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러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사촌형부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좁다고 한들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사촌형부를 부르면서 뛰어갔지만 뭔가를 사려고 잠시 내렸던 모양으로 형부가 차에 올라타고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진짜 신기하다. 갑자기 전화해서 신기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나도 지금 속초거든. 속초? 설마 너 놀러 갔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언니도 지금 속초 아니야? 아니, 난 집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이상하네. 나 방금 여기서 형부 봤거든. 그래서 언니도 같이 내려온 줄 알고 연락했지.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왜 거기에 있어?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사람 오늘 내일 출장이라고 대전 내려간다고 했는데? 어? 대전 아닌데? 여긴 속초인데? 분명히 형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잘 몰랐던지라 사촌 언니가 몇 번이나 묻는 말에 형부가 확실하다고 대답했는데요. 분명히 형부가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속초잖아. 근데 여기서 윤희 언니네 형부를 봤거든? 그래? 그럼 윤희도 속초 놀러 간 거야? 거기서 아는 사람을 다 보고 신기하네. 아니, 근데 내가 윤희 언니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언니는 안 내려왔다고 하면서 원래는 형부가 대전에 간다고 했다는데 여기에 있다고 놀라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전화를 잘못한 것 같지. 뭐? 그게 정말이야? 어, 아무래도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말이야. 우선 넌 모른 척 하고 있어.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엄마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윤희네 큰일 났어. 큰일 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큰엄마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새 큰엄마 얼굴에 기미가 새카맣게 올라오고 말이 아닌 거야. 왜? 무슨 일 있대? 그때 속초에서 네가 윤희한테 전화했었잖아. 아, 맞다. 그건 어떻게 됐대? 윤희 언니네 형부 속초에 갔던 게 맞다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래, 네 말이 맞긴 했다나 봐. 근데 분명히 대전 출장을 간다고 했다는데 속초에 간 게 이상해서 윤희가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이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잖니.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리라니. 네 큰엄마 말에 의하면 윤희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180도로 변했다잖니. 그래서 윤희랑 허구한 날 다투고 그랬다는데 어느 날은 윤희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글쎄 원래가 다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전에야 환심을 사려고 잘했던 것뿐인데 이제는 결혼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랬대. 그 말에 윤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잖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일은 말이야. 윤희가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다고 했잖아. 아, 맞다. 블랙박스에 뭐가 있었다는데? 나도 그냥 들은 얘긴데 네 큰엄마 말이 거기에 찍힌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뭐? 여자? 그럼 한눈을 팔았다는 말이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눈치를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잖니. 그래서 윤희가 확인해보니까 같은 회사 직원도 몇 명이 있고 이건 카사노바 저리 가라였다잖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 여직원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기까지 했다잖아.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 오히려 우리 형부랑 완전 다른 사람이었던 거네. 그렇지. 네 형부는 이제 내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사람이고 윤희 신랑은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주는 거라고 했다는데 말 다 한 거지 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혼자 살던지 하지. 대체 결혼을 왜 한 거래? 윤희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잖아. 그래서 이세를 생각해서 결혼은 똑똑한 여자랑 할 생각이었다지 뭐니. 세상에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딨어 그래. 엄마 입에서 순식간에 비속어가 튀어나왔는데요. 제 입에서도 그보다 더한 비속어가 튀어나온들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있자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하늘이 돈 모양인지 그날 너한테 딱 걸렸던 거지. 결국 지금 이혼 소송한다고 난리가 났어. 당연히 이혼해야지. 누가 그러던데 바람 그것도 습관이래. 근데 윤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몰라.
네 큰엄마도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거 보면서 우리 이서방이 더 예뻐 보이더라니까. 나는 말이야, 우리 이서방한테 진짜 잘하고 살 참이야. 라며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사촌 언니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증거가 많다 보니까 유리하긴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며칠 전 형부가 부모님과 사돈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시켜드린다며 모시고 가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